형들, 혹시 일본 여행 계획하고 있지 않아?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여행객이 일본에서 겪는 현실과 우리 지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밤새워 분석했어. 첫 번째, 가성비의 천국이던 일본에서 외국인에게 더 비싼 요금을 받기 시작했어. 두 번째, 한국인 일본 여행자가 사상 최다인 946만 명을 돌파했는데 정작 그 여행지에서 오지 마! 신호를 보내고 있어. 세 번째,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관광업 전체가 새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는 거야. 형들, 이 세 개의 신호 제대로 알면 여행 계획뿐 아니라 형들 지갑 지키는 법도 알려줄게. 자,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 2025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270만 명, 역대 최고야. 관광 소비도 역대 최고인 9조 5천억 엔. 우리 돈으로 따지면 대략 85조 원 수준이야. 한국 관광 수입 전체의 3배 넘는 돈이 일본 관광업에서 한 해에 나오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돈이 넘쳐 흐르는데 왜 일본은 지금 좀 그만 와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 경제학에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개념이 있어. 쉽게 말하면 지하철이 10,000원이면 더 타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관광지에서 발생한 거야. 교토버스는 아침 첫 차부터 관광객이 줄 서서 현지 주민이 직장도 못 가. 푸지산 포토스팟 동네는 인구 5만 명밖에 없는 소도시에 하루 수천 명이 몰리는데 화장실도 없고 쓰레기통도 없어. 결국 시장이 축제 폐지를 선언했어. 이게 단순한 불편이 아니야. 주민의 삶이 관광 자본에 의해 구조적으로 침식당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이중 가격제야. 똑같은 서비스인데 외국인이면 더 내는 거야. 비유로 설명할게. 형들이 만약 카페를 운영하는데 동네 단골은 아메리카노 4,500원에 주고 외지에서 온 관광객한테는 8,000원 받는 거야. 원산지나 품질 차이 없이 그냥 너는 외지인이니까 더 받는 거지. 이게 지금 일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 구체적으로 보면 교토 숙박세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고급 호텔 하룻밤에 숙박세만 최대 1만 엔, 환율에 따라 우리 돈 6만에서 7만 원이 추가돼. 기존엔 최대 1,000원이었는데 한 번에 10배 올린 거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 입장료도 히메지시 주민은 기존 1,000원 그대로인데 외지인, 외국인은 2,500원으로 올랐어. 2배 반이야. 일본 성중 최고가 입장료 기록이라고 해. 교토 시내버스도 시민은 현행 200원 그대로 관광객은 350에서 400원으로 올린다는 2027년 시행 검토 중이야. 형들, 여기서 중요한 경제학 개념 하나 나와. WTP,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가격 수준. 비유하면 이래. 콘서트 티켓이 10만 원이면 살 사람 100만 명, 20만 원이면 50만 명이 사. 수입은 10만 곱하기 100만, 1천억 원. 또는 20만 곱하기 50만, 1천억 원. 수입은 같고 관중은 절반이야. 일본 정부가 사실상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비싸도 올 사람은 오거든. 그러면 사람은 줄고 돈은 같거나 더 많이 들어온다. 실제로 히메지성은 이중가격 도입 후 연간 방문객이 약 20%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수입은 오히려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고부가 가치 관광 전략으로의 전환이야. 저가 단체 관광, 고급 개인 여행으로 바꾸는 구조 개편이지.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31년까지 국립박물관, 미술관에도 이중가격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어. 이건 일시적 정책이 아니야. 구조적 전환이야.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6천만 명, 소비 15조 엔이라는 목표까지 공식화돼 있어. 이게 일본만의 이야기라면 그냥 베트남 가면 되지로 끝날 텐데 세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2026년 1월 1일부터 EU 외 방문객에게 기존 대비 45% 비싸게 받기 시작했어. 유럽인이면 22유로, 비유럽인이면 32유로야. 이탈리아 베네치아 숙박 안 하는 당일 관광객에게 도시 입장료를 따로 받고 있어. 도시 자체에 입장료가 생긴 거야. 이집트 피라미드, 인도 타지마할, 오래전부터 내국인 할인 제도가 있어. 사실 이중가격제는 신흥국에서 먼저 시작된 제도인데 이제 선진국도 공식 채택하는 거야.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오버 투어리즘으로 관광세 인상, 일부 지역 관광객 수 상한제 도입. 경제학 용어로 이 현상을 디마케팅이라고 해. 수요를 오히려 줄이려는 마케팅이야.
보통 기업은 더 팔자고 하는데 거꾸로 좀 사지 마 하는 전략이지. 관광지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최근 한국인 일본 방문자 수 보면 2021년 약 20만 명, 2023년 약 690만 명, 2025년 946만 명, 2026년 1월 단 한 달 만에 역대 최고인 117만 6천 명. 형들, 이 숫자가 뭘 말하는 줄 알아? 일본이 이중가격제 발표하고 숙박 10배 올린다는 뉴스가 쏟아지는데도 2026년 1월 방문자는 전년 동기 대비 21.6% 늘었어. WTP가 그만큼 높다는 거야. 엔저 매력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변수야. 엔저는 언제까지나 지속되지 않아. 엔저 피크아웃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거든. 엔저 효과가 줄어드는데 가격은 오르면 이 방정식의 해는 결국 비싸진다. 형들 중 30대, 40대라면 일본 여행 패턴이 대략 이래. SNS 핫플, 인스타 맛집, 단기 2박 3일, 혼자 혹은 커플. 이 패턴의 문제가 뭔지 알아? 바로 이중가격제 직역타를 맞는 스타일이야. 교토 고급 숙소 2박, 숙박세 최대 15만 원, 20만 원 추가, 히메지성 포함 코스, 입장료 2배 반, 봄, 가을 성수기, 가격 최고조. 이렇게 하면 기존 예산에서 20에서 30%가 그냥 증발해. 3040 맞춤 전략 설명할게. 오프 시즌 전환, 4월 말, 골든위크 직전, 6월, 11월이 비수기야. 같은 여행 50만 원 아낄 수 있어. 소도시 전략, 교토, 오사카 대신 시코쿠, 규슈, 홋카이도. 관광세 부담 낮고 진짜 일본 경험 가능. 숙박비도 30-40% 저렴. 대체지 시뮬레이션, 베트남, 다낭, 푸꾸옥은 비슷한 비용에 물가 낮고 이중 가격 없어. 오히려 환대 분위기 강해. 예약 전략, SOL 트립, 하나 멤버십 등 카드 혜택 최대 활용. 항공 플러스 숙박 묶음은 최소 3-4개월 전 예약이 답이야. 여행자 보험 재점검, 물가 상승으로 의료비 분실 보상 한도 올려야 해. 과거 10만 원짜리 보험 기준이 지금은 부족해. 형들 중 50대, 60대라면 패턴이 달라. 패키지 혹은 가족 단위, 일주일 이상, 문화, 온천, 미식 중심. 2세대가 이중가격제에서 오히려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 일본이 지향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의 메인 타겟이 바로 2세대야. 저렴하게 왔다가 빠르게 가는 관광객이 아닌 오래 머물며 제대로 소비하는 여행자. 이게 일본이 원하는 관광객이야. 즉, 우리가 추구하는 고급 여행과 일본이 원하는 관광객이 일치해. 5060 맞춤 전략 설명할게. 슬로우 트래블 전환, 일주일 내지 열흘 이상, 도시 하나 깊게 파는 방식, 이동비 줄고 현지 할인, 장기 숙박 할인 적용돼. 에코, 문화 투어, 인기 관광지 피하고 지역 공예, 농촌 체험 프로그램 선택. 일본 지자체가 이런 고품질 소도시 관광에 인센티브 주고 있어. 여행을 충동 지출이 아닌 연간 예산으로 편성해. 3천만 원 예산이라면 여행 항목의 5-7% 배분, 한화로는 150만 내지 210만 원. 갑자기 가격 올라도 심리적 충격 없어. 패키지 vs 자유여행. 이제 패키지가 오히려 유리한 상황 나오고 있어. 이중가격제 대응 패키지가 자유여행 자체 부담보다 저렴한 경우 증가하는 추세야. 건강보험, 의료 대비. 고령일수록 해외 의료사고 위험 높아. 여행자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의료실비 1,000만 원 이상 담보 포함. 좀 비싸지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구체적으로 얼마가 더 드는지 계산해봐. 교토 고급 숙소 2박 숙박세 최대 2만엔, 약 15만 16만 원 추가. 히메지성 입장료 인상분, 기존 대비 1인당 추가 약 만원 내지 12,000원. 성수기 숙박과 교통, 기타. 일반적으로 2박 3일 기준 5만 내지 10만 원 추가 발생. 합산하면 2박 3일에 최대 20만 내지 30만 원이 추가돼. 일주일이면 70 내지 100만 원 차이 날 수 있어. 연 2번 일본 가는 형이라면 연간 추가 부담 최대 200만 원. 이걸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예전 예산 그대로 일본 가면 신용카드 명세서 보고 왜 이렇게 썼지? 하게 돼. 형들, 경제학에서 브랜드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어.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가치야. 일본의 브랜드 자산은 뭐였어? 오모테나시.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정성껏 대접하는 서비스 철학, 정찰제, 친절, 깔끔함. 이게 일본 관광 브랜드의 핵심이었어. 그런데 지금 같은 버스인데 외국인이면 2배. 이 브랜드 자산에 금이가 한 번 훼손된 이미지 회복하는데 몇 배 더 많은 비용이 들어. 이게 실제로 일본 국내에서도 논쟁이야.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단기 수익 vs 장기 브랜드 가치 트레이드 오프야. 단기엔 관광 수입 늘고 주민 불편 줄겠지만 장기엔 일본은 외국인한테 비싸게 받는 나라라는 인식이 굳어질 수 있어.
이미 SNS에서 일본 이중 가격 관련 부정적 포스트가 늘고 있고 일부 3040 여행자는 대체지 탐색을 시작했어. 형들, 오늘 이야기 핵심 압축하면 이거야. 세계 관광 산업이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어. 저렴하게 대량으로 관광객 모으던 시대는 끝나가고 적게 오지만 더 많이 쓰는 고부가 관광으로 전환되고 있어. 형들이 지금 해야 할 3가지. 1번, 여행 예산 재설계. 2025년 예산 기준으로 2026년, 2027년 일본 여행 계획 세우면 무조건 예산 초과야. 동일 여행 기준 20 내지 30% 더 잡아. 특히 고급 숙소 계획하는 형들은 숙박세만 최대 15만 내지 20만 원 추가 필요. 2번, 대체지 비교 분석. 베트남, 다낭, 호치민, 태국, 치앙마이, 파타야, 말레이시아, 조호르. 지금 이 나라들 성수기 물가도 올랐지만 아직 일본보다 30 내지 50% 저렴해. 이중 가격 없고 한국인에게 우호적인 분위기 유지 중이야. 3번, 정보 민감도 높이기. 이중 가격제는 앞으로 더 확산돼. 루브르, 베네치아, 바르셀로나 이미 시행 중이야. 형들이 여행 계획 세울 때 그 나라의 새로운 관광세, 이중 가격제 생겼는지 사전 체크가 이제 필수야. 여행 예약 3개월 전부터 정책 변경 모니터링해. 형들, 엔저 덕분에 저렴하게 일본 다니던 시대는 이제 진짜 끝물이야. 엔화 강세 전환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가격 정책은 외국인한테 불리하게 바뀌고 있어. 이걸 그래도 일본은 좋잖아로 무시하면 통장이 답해줄 거야. 냉정하게 숫자 보고 대안 만들고 똑똑하게 즐겨. 그게 돈 버는 여행이야.